퇴직을 앞두고 있는 분들이 가장 크게 놓치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건강보험료입니다. 직장 다닐 때는 크게 의식하지 않았던 것이 퇴직과 동시에 폭탄처럼 떨어지면서 많은 은퇴자들의 가슴을 서늘하게 만듭니다. 소득은 줄었는데 보험료는 오히려 2배, 3배로 불어나니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는 상황이 펼쳐지는 것이죠. 저도 처음에는 이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설마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사례를 보면 이건 누구나 겪을 수 있는 문제구나 하고 느끼게 됩니다. 퇴직을 앞둔 분들에게 꼭 알려드려야겠다 생각한 이유도 바로 그 때문입니다. 오늘은 3가지 실제와 같은 이야기를 바탕으로 이 건강보험료 폭탄을 어떻게 피할 수 있는지 풀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직장 생활을 오래 하다가 은퇴한 한 선배님의 경우입니다. 이분은 평생을 회사에 몸담고 오직 한 직장만 바라보고 살아오셨습니다. 월급에서 빠져나가는 건강보험료도 늘 일정했고 회사에서 절반을 부담해주니 크게 신경 쓸 일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퇴직 후 첫 달 고지서를 받아보고는 충격을 받으셨습니다. 자신이 내던 금액보다 훨씬 더 많은 보험료가 청구된 겁니다. 이유를 확인해보니 단순히 연금 수령액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본인이 살고 있는 집, 그리고 차, 심지어는 예금 이자까지 모두 반영되어 보험료가 계산된 것이었습니다. 이분은 소득이 줄었는데도 보험료가 늘어나는 기막힌 경험을 하게 된 것이죠. 두 번째 이야기는 연금을 받기 시작한 다른 분의 사례입니다. 나름대로 노후 준비를 꼼꼼하게 해서 매달 연금을 합치면 생활비로 쓸 수 있을 정도는 됐습니다. 하지만 예상치 못한 문제가 생겼습니다. 자녀의 직장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들어가면 보험료를 한 푼도 내지 않아도 되는데 연금 수령액이 일정 기준을 넘어서 버린 겁니다. 겨우 몇십만 원 차이였지만 그로 인해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되었고 어쩔 수 없이 지역가입자가 되어 높은 보험료를 감당하게 된 것이죠. 이분은 연금이 든든한 울타리가 될 거라 믿었지만 실제로는 보험료 때문에 큰 고민거리를 안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는 조금 다른 경우입니다. 퇴직 이후 여유가 생겨 소규모 임대사업을 시작한 분입니다. 월세로 들어오는 돈과 연금, 그리고 금융소득을 합치니 은퇴 전보다는 소득이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건강보험료는 2배 가까이 늘어났습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직장 다닐 때는 회사가 절반을 부담했고 재산에 대해서는 부과되지 않았지만 지역가입자가 되자 모든 항목이 합산되어 산정된 것이죠. 결과적으로 이분은 일은 줄였는데 돈은 더 내야 하는 불합리한 상황을 겪었습니다. 이 3가지 이야기를 통해 공통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바로 직장에서 퇴직한 이후 건강보험료 산정 방식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점입니다. 직장인일 때는 급여를 기준으로 하고 회사가 절반을 부담해 주었지만 은퇴 후 지역가입자가 되면 소득과 재산이 모두 합산되고 부담은 전적으로 본인 몫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득이 줄었는데도 보험료는 오히려 늘어나는 역설적인 상황이 벌어지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런 상황을 어떻게 대비할 수 있을까요? 방법은 분명히 있습니다. 첫째는 임의계속가입 제도를 활용하는 겁니다. 이 제도는 퇴직 후에도 일정 기간 동안은 직장 다닐 때와 같은 수준의 보험료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물론 회사 몫까지 본인이 내야 하지만 그래도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것보다 훨씬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이 제도는 퇴직 후 신청 시기가 매우 중요하니 반드시 미리 챙겨야 합니다. 둘째는 자녀의 피부양자로 들어가는 방법입니다. 이 경우 보험료를 아예 내지 않고도 건강보험 혜택을 그대로 누릴 수 있습니다. 다만 소득과 재산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연금과 금융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일 때만 가능하다는 점 때문에 세심한 조정이 필요합니다. 경우에 따라 공동명의를 활용하거나 수령 시기를 조절하는 방식으로 자격을 유지할 수도 있습니다. 셋째는 다시 근로소득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꼭 전일제로 일하지 않아도 됩니다. 한 달에 일정 시간 이상만 근무해도 직장 가입자로 전환되기 때문에
파트타임이나 계약직 같은 형태로도 충분합니다. 이렇게 하면 보험료를 낮추는 동시에 새로운 소득도 생기고 사회적 관계도 이어갈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은퇴자들이 무료함을 견디지 못해 다시 일을 시작하면서 보험료 문제도 함께 해결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처럼 방법은 분명히 있지만 중요한 것은 미리 준비하는 것입니다. 퇴직 후에 갑작스럽게 맞이하면 선택지가 좁아지기 때문에 사전에 자신에게 맞는 방법을 고민하고 실행 계획을 세워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퇴직을 준비하는 분들이 가장 크게 간과하는 부분이 바로 건강보험료입니다. 직장을 다닐 때는 회사가 절반을 내주니 크게 부담을 느끼지 않습니다. 하지만 퇴직 후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순간 이야기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소득은 줄었는데 보험료는 오히려 2배, 3배로 늘어나는 기막힌 현실이 펼쳐집니다. 그래서 은퇴 후에 삶을 준비할 때 반드시 가장 먼저 살펴야 할 것이 바로 건강보험료입니다. 많은 분들이 은퇴 자금이나 연금 수령액만 신경 쓰다가 막상 퇴직을 하고 나서 고지서를 받아보고 깜짝 놀랍니다. 연금과 금융소득 그리고 주택이나 자동차 같은 재산까지 모두 합산되어 건강보험료가 산정되기 때문입니다. 직장에 다닐 때는 급여만 기준으로 계산했지만 이제는 보유하고 있는 자산과 모든 소득이 다 반영되니 자연스럽게 부담이 커지는 것이죠. 실제로 퇴직 후 건강보험료 때문에 당황한 사례는 주변에서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은퇴를 앞둔 50대 후반의 한 분은 매달 받게 될 연금으로 노후 생활을 안정적으로 보내려 했습니다. 하지만 연금을 조금 더 받느냐, 덜 받느냐에 따라 피부양자 자격이 갈리는 상황을 맞았습니다. 소득이 기준을 조금만 넘어도 자녀의 피부양자가 될 수 없고 그 결과 매달 수십만 원씩 보험료를 내야 하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연금을 늘려서 받는 것이 든든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그 때문에 매달 부담이 더 커진 셈이죠. 또 다른 사례를 보겠습니다. 평생을 한 회사에서 일한 직장인이었습니다. 퇴직 전에는 매달 10여만 원 정도의 보험료를 내던 분이었는데 퇴직 후 첫 달 고지서를 보고 경악했습니다. 자신이 내던 금액보다 훨씬 많은 돈이 청구된 것입니다.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본인이 살고 있는 집과 자동차, 예금, 이자까지 모두 보험료 산정에 포함된 것이죠. 소득은 줄었는데도 보험료는 늘어난다는 불합리한 현실을 몸소 겪게 된 것입니다. 더 나아가 임대사업을 시작한 은퇴자의 경우는 어떨까요? 은퇴 전에는 연소득이 억 단위였지만 퇴직 후 임대와 연금, 금융소득을 합쳐도 그때보다 줄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험료는 오히려 2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직장 다닐 때는 회사가 절반을 부담해줬고 재산에는 부과하지 않았지만 지역 가입자가 되니 모든 소득과 자산이 다 반영되면서 보험료가 급격히 올라간 것입니다. 이처럼 은퇴 이후 건강보험료 문제는 단순히 돈 몇만 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노후 생활의 안정을 좌우하는 중요한 변수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요? 여기서부터는 전문가의 관점에서 실행 가능한 전략들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전략은 임의계속 가입 제도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이 제도는 직장에서 퇴직한 뒤에도 일정 기간 동안 직장 다닐 때와 같은 수준의 보험료를 낼 수 있도록 해줍니다. 최대 3년까지 유지할 수 있는데 조건은 퇴직 후 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시기를 놓치면 절대 이용할 수 없습니다. 또 회사가 내주던 절반까지 본인이 부담해야 하니 금액이 조금 늘어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 가입자로 전환될 경우를 고려하면 훨씬 유리한 선택입니다. 만약 퇴직 후 바로 재취업을 하지 않고 일정 기간만 버틸 계획이라면 반드시 챙겨야 할 제도입니다. 두 번째 전략은 자녀의 피부양자로 들어가는 방법입니다. 이 경우 보험료를 아예 내지 않고도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조건이 있습니다. 연간 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이고 부동산의 과세표준 금액도 기준 이하여야 합니다. 금융소득이 많거나 부동산이 고가일 경우
자격을 잃을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자격 여부를 따져보고 필요하다면 공동명의를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부부가 공동명의로 재산을 나누면 각각의 과세 표준이 낮아져 피부양자 조건을 충족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또 연금 수령액을 한쪽으로 몰아받지 않고 분산시키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런 세밀한 조정만으로도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하면서 보험료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전략은 다시 근로소득을 만드는 것입니다. 직장 가입자가 되면 소득만 기준으로 보험료를 내기 때문에 재산이 많더라도 부담이 줄어듭니다. 반드시 풀타임으로 복귀할 필요도 없습니다. 한 달에 일정 시간 이상만 일해도 직장 가입자 자격을 얻을 수 있습니다. 파트타임이나 계약직으로 근무해도 충분합니다. 이렇게 하면 보험료 문제를 해결하는 동시에 새로운 소득도 확보할 수 있고 무엇보다 은퇴 이후 단절되기 쉬운 사회적 관계를 이어가는 효과도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무료함 때문에 다시 일을 찾는데 이 경우 경제적 이익과 사회적 유대라는 두 가지 효과를 함께 얻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미리 준비하는 태도입니다. 퇴직 후 갑자기 고지서를 받고 놀라서 대책을 찾으려 하면 선택지가 제한됩니다. 반대로 퇴직 전에 본인의 재산 구조와 연금 수령액, 금융소득 규모를 점검하고 미리 조정해 둔다면 충분히 보험료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연금을 일시에 받는 것보다 분할해 받는 방식이 유리할 수도 있고 자동차나 고가 주택의 소유 방식에 따라 보험료가 크게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또 퇴직 시점과 임의 계속 가입 신청 시기를 미리 맞추는 것만으로도 수백만 원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은퇴 후 건강보험료는 소득이 줄었는데도 늘어나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임의 계속 가입으로 최대 3년간 시간을 벌고 피부양자 등록을 통해 보험료를 아예 내지 않는 방법을 찾으며 필요하다면 파트타임 근로를 통해 직장 가입자 자격을 다시 확보하는 것이 핵심 전략입니다. 각각의 방법은 장단점이 있지만 세 가지를 상황에 따라 적절히 조합하면 누구든지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은퇴 이후 맞이할 노후는 단순히 연금으로만 계산해서는 안 됩니다. 건강보험료라는 변수까지 반드시 고려해야 안정된 생활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미리 준비한다면 불필요한 돈을 내지 않고 소중한 노후 자금을 지킬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전략들을 꼭 기억하시고 실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퇴직과 노후 준비에 꼭 필요한 정보를 알기 쉽게 전해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생각이나 궁금한 점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함께 이야기 나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퇴직 후 건강보험료 문제를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가요? 혹은 이미 경험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그 이야기를 들려주시면 다른 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